마더텅 교재로 할 건데요. 내가 카톡방에다가 교재 올려줄 테니까 그거 사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프린트 나눠준 걸로 할 거고, 이 마더텅 교재예요. 오늘만 이걸로 푸시고 다음 주에는 구입해 오시고. 왜 마더텅 교재로 하냐면, 마더텅 교재는 기출 문제만 싹 모아놨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만들거나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 문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20문제씩 해서 모의고사가 몇 번 있어? 3월, 4월, 6월, 7월, 지네가 언제 보는지도 몰라 이 새끼들은. 9월, 10월, 수능까지 해서 7번이에요. 그럼 7번 20문제씩 나오면 몇 문제예요? 140문제죠. 근데 그게 몇 년이 누적돼 있습니까, 지금? 2015년 개정교육과정 아닙니까? 그럼 지금 10년이야, 10년. 그지? 그 몇 문제야? 뭘 새끼들아, 140문제씩 10년이면 1400문제 아니야. 그지? 기출문제만 1400문제예요. 이 기출문제들은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선생님들하고 교수들도 검수를 하죠. 호텔에 이렇게 감금시킵니다. 한 문제당 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여러 명의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검토하고, 학생들한테도 풀려보기도 하고, 교수들한테 검수를 받고 그렇게 내는 거라서 오류도 가장 적고, 있긴 있어요. 그래도 오류도 가장 적고, 가장 양질의 그런 문제들이죠. 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막 몇 명이 달려드니까.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입니다. 사설 모의고사 뭐 어쩌고저쩌고 애들 막 깜짝대면서 막 퍼뜨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시대인재가 어쩌고저쩌고. 기출 사설도 풀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거 나중에 직전에 가서 수준 이상 올라가시면. 알았죠? 지금은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다통 교재를 고른 이유는 자기네가 만든 문제가 한 개도 없다. 그냥 기출문제를 가장 충실하게 수록한 문제집이다. 알아서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더통 교재가 좋아요라는 말은 개그죠. 마더통은 자기네가 만든 문제가 없다니까요. 마더통 문제가 좋은 게 아니죠. 기출 문제가 좋은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까지는 구입해 오시고 오늘은 그냥 갑니다.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시부터 해서 6시 반까지 해서 1시간 반 시간 동안 일부 수업입니다. 일부 수업. 요건 공통으로 다 같이 듣는 거고요. 2부 수업은 6시 반부터 해서 7시 반까지 월요일 날 요 뒤에 이어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냥 듣는 학생은 5시부터 7시 반까지 쭉 들으면 돼요. 알았지? 근데 토요일하고 이렇게 섞어서 듣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은 사회문화 수업 뒤에 1시간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원수는 많지도 않지만 시간표가 하도 여기저기 난리여가지고 맞춰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알았지? 지은이는 토요일 날 사회문화하고 뒤에 1시간 연결해서 듣죠? 연결해서 듣죠? 성환이도 그렇고, 그죠? 수아도 그렇고, 여기 3명은 그렇고, 그 2분은 그냥 월요일 날 쭉 듣는 걸로 아는데, 그지? 그렇습니다. 사회문화는 아예 반이 2반으로 나뉘어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진행해 봅시다.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얘기는 철학 사상가들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근데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하고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시간은 그거야. 윤리학의 분류. 지은아, 정신 차려야 돼. 또 영혼이 나가는 눈빛인데요, 저거. 오늘 요거만 할 거야. 윤리학의 분류. 윤리학을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규범윤리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타윤리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돼요? 그럼 규범윤리학이 뭐냐? 봐봐. 규범의 말뜻이 뭘까요? 규범의 뜻이 뭐야, 규범? 성환아. 규범. 뭐 이 새끼야, 말을 해봐. 지은아, 규범. 응? 네 친구야, 규범이? 규범. 규범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죠. 또는 선과 악의 기준이죠. 됩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규범이죠. 됩니까? 그러면 규범윤리학은 뭐냐면 옳고 그름과 선, 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옳고 그름은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해. 선, 악은 이 기준에 따라 분별하면 돼. 알았지? 그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개별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규범적 기준에 따라서 뭐 하면 돼?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우리가 수학적 공식을 하나를 딱 외우면 구체적인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그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정답을 찾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옳고 그름의 명쾌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해주면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도덕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그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규범윤리학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도덕적 규범들을 잘 설정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자, 이쪽을 봐봐. 우리가 보통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말이야. 어떤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이런 판단을 할 때 말이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말이지. 보통 세 단계를 거치게 돼요. 몇 단계를 거친다고? 세 단계를 거치게 돼요. 먼저 도덕 원리, 또는 이걸 같은 말로 도덕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를 뜻해요. 다시 뭐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를 뜻해요. 지은아,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냐고. 네 마음속에 도덕 원리가 뭐냐고. 일단 도덕 규범적 판단은 네가 살인은 안 돼! 라고 지금 네가 지금 실천적인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살인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도덕 문제에서 네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 살인 안 된다. 이건 악이다, 나쁘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되는 네 생각의 원리는 뭐냐고. 왜 안 되는 건데? 사람은 왜 죽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처벌을 하는 규정이 삭제됐어. 살인죄 규정을 삭제시켰어. 사람은 죽여도 뭐 문제 없다, 불법 아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죽여도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왜요? 불법이 아니어도 안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지? 왜 안 되냐고. 넌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뭐 이 새끼야, 얘기를 해봐.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배워서? 그럼 내가 다르게 가르쳐 줄게. 다르게 배우면 그래도 돼. 그러니까 너는 도덕적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네가 배운 것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도덕 시간에 도덕쌤이 가르쳐 준 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은 판단하는 거예요. 너의 도덕적 표준은 그거야? 혼내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처참하지 않냐? 그지? 네. 야, 칸트는 뭐라고 판단할까요? 살인은 된다고 말할까 안 된다고 말할까? 칸트는. 네 칸트 알잖아. 칸트, 임마누엘 칸트. 칸트 뭐라 그럴까? 일단 안 된다고 말해. 근데 왜 안 된다고 말할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면 실천 이성에 의한 도덕적 의무감을 갖고 있대. 다시 뭐라고? 실천 이성에 의한 도덕적 의무감이라는 걸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선의 관념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대. 절대 선의 관념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거든. 칸트가 생각할 때. 신의 섭리 같은 건데 이 사람은 뭐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선과 악의 관념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야. 이거를 인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고 태어난대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 칸트는 실천 이성이라고 불렀다고. 처음 하는 듯한 윤리상할 때 했잖아 이 새끼들아. 알았지? 그래서 니네 딱 생각하면 살인 그러면 어때? 머릿속에 빨개 파래. 너네는 없니 그게? 실천 이성이? 일단 살인 그러면 머릿속에 막 삐뽀 뻘개 막 이러고 막 그죠? emergency 막 오잖아 머릿속에 막 그죠? 위험하다 dangerous 막 머릿속에 막 오잖아 그지? 우리들은 그런 실천 이성이 있다고. 선천적으로 다 타고난다고 모든 인간은. 칸트가 틀렸네요. 니네 없나 보네요. 어쨌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실천 이성으로 인식한 선의 관념에 의해서 인간은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선 안 돼라는 도덕적 의무감이 생기는데, 알았죠? 그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칸트는 모든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판단을 할 때,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그 원리로 삼는 것이 뭐라고? 선천적인 도덕적 의무감이야. 됐습니까? 이걸 인간은 실천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이거에 부합되면 뭐고요? 이코르 선이고요. 이거에 위배되면 뭐고요? 이코르 악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선과 악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데 항상 일정하게 특정하게 고정돼 있대. 절대적으로 고정돼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살인 그러면은 갑자기 파랗게 떠오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살인을 인식하는 순간 어때? 실천 이성이 그냥 빨간색으로 데인저러스 막 올려줘요. 그냥 알아서. 절대 이거는 가끔은 살인 그래도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없대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절대적이라는 거야. 아, 알았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런 판단해 놓고 생각해보자. 이제 사실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모든 도덕적 판단을 뭐에 따라 판단하면 돼? 선천적 도덕 의무감에 따라 판단하면 돼. 알았지? 근데 살인은 어때? 선천적 도덕 의무에 부합해 위배돼. 위배되죠. 아, 좀 수업 좀 참여 좀 합시다. 진짜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말고 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의무감에 위배돼. 살인은 선천적 의무감에 위배돼. 그러면 우리는 도덕 규범은 그냥 바로 제시되는 거야. 살인은 선이야 악이야? 악이야. 3단노 법안이야. 선천적 도덕 의무감에 부합되면 선이고 위배되면 악인데 살인은 도덕 의무감에 위배돼. 그럼 살인은 악이지 뭐. 위배되면 악이라며. 아 맞아요 틀려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자 이제 공리주의 갈게. 누구? 공리주의. 이건 칸트.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적 선악을 판단할 때, 모든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선악을 판단할 때 뭐에 따라 판단할까요? 명훈아 그냥 듣기만 해도 돼. 나중에 선생님이 다 녹화해서 띄워줘요. 사진 찍어갖고 올려주거든요. 알았지? 지금 할 때는 이해만 열심히 하세요. 이해만.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선악을 분별할 때 뭐에 따라 판단해요? 인서야? 공리의 원리. 공리의 원리가 뭐죠?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은 선이요.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악이다. 봐봐. 공리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쾌락주의. 아, 왠지 쾌락주의 그러니까 뭔가 좀 막 방탕할 것 같고 이러잖아요. 아, 너희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쾌락주의자예요. 지은아, 너 이렇게 열심히 살아. 왜 이렇게 열심히 힘든데도 와가지고 공부하고, 공부 막 해가지고 대학 가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집 사서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어 좋은 집 사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자취하고 좋은 집 사서 뭐 할 건데요? 그래야지 어때? 그거 어떤 행복이야? 네가 생각하는 행복은? 등 따시고 맛있는 거 많이 처먹고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니고 싶은데 다 마음껏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막 이거 아니야. 맞지? 야,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뭘 좋아해요? 쾌락을 좋아하죠. 그렇지 않아요? 뭘 싫어해요? 고통을 싫어하죠. 막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새벽에도 일어나야 돼. 여가 없이 그냥 고통스럽게 계속 일해야 돼. 이런 거 싫어하잖아. 뭐 좋아해?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보고 싶은 거 맘대로 보고. 맞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 다 그게 쾌락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고. 그럼 뭐 선악이 별거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선이고 싫어하는 게 악이지 뭐. 뭘 좋아한다고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쾌락이 선인 거야. 뭘 싫어한다고? 고통을 싫고 고통이 악인 거야. 그래서 쾌락주의를 자연주의적 윤리관이라고도 부르거든. 뭐라고 부른다고? 전혀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우리 쾌락 좋아하고 고통 싫어하잖아. 그 쾌락은 선이 고통 악이지 뭐. 이해됩니까? 되죠? 그래서 쾌락주의는 사람들이 다 쾌락을 좋아해. 그러니까 쾌락은 뭐야? 선이지 뭐.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해. 그러니까 고통은 뭐야? 악이지 뭐. 이렇게. 그런데 공리주의는 이 쾌락주의에다가 뭐 하나 접목시킨 거야? 이익, 평등, 고려 원칙. 다시 뭐라고? 사회적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한 거야. 나 혼자만의 느끼는 쾌락, 고통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쾌락 증진을 꾀하지 말고 그런 개인적 선만을 꾀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 타인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을 모두 함께 더하고 고려해서 최대값을 낼 수 있는 것을 선이라 하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쾌락주의는 조금 넘어선 거죠. 이해됩니까? 그 쾌락주의야. 그렇게 나오는 명제가 뭐라고?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선이다. 이걸 주지 못하는 것은 악이다. 얘들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이 원리를 뭐라고 불러? 아까 우리 민서가 얘기했잖아. 무슨 원리? 이거 공리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공리의 원리. 공적 이익 공리의 원리라고 불러. 알았지? 여기에 부합되면 선이고 부합되지 않으면 악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어떤 도덕 원리, 도덕 법칙에 따라 판단해? 이 원리, 이 법칙에 따라 판단해. 공리주의는. 그러면 된대. 공리주의는. 알아듣겠죠? 그러면 우리 공리주의자들, 뭐 벤담 밀 같은 공리주의자들의 판단으로 들어가 봅시다. 살인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되어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어 부합되지 않아요? 살인은 부합되지 않아요? 그때 달라요? 잘 생각해봐. 조두순 알아요? 조두순 뭐 한 사람이죠? 나영인가 그 초등학생 그 성폭행한 그 개새끼 아닙니까?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죠, 그죠? 근데 걔가 나중에 출소할 때 한 10년형인가 살고 출소했거든요. 근데 출소할 때 뭐라 그러고 출소했어요? 자기한테 못되게 한 사람들 다 해코지 하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됩니까? 근데 형이 만료됐으니까 안 내보낼 수는 없어서 내보내긴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전 국민들이 다 학을 떼었죠. 저거 내보내면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래 10년형 선고했던 판사까지 개욕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출소해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야?
자기 원래 집이 안산이야. 그 안산 집으로 간다니까 안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진짜. 안 된다고 막. 알겠죠? 거기다가 그 나연이네 엄마 아빠는 나연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근데 장애가 생겼죠, 그것 때문에. 뭐 장 파열되고 다 파열돼가지고 얘가 자궁 파열되고 막. 알아듣겠지? 근데 그 애한테 무슨 이게 2차 고통, 3차 고통 아닙니까? 자! 선생님이 죽였어. 조두순. 가서. 알겠죠? 야, 이거는 공리에 부합되는 거 같냐, 부합되지 않는 거 같냐? 내 제거하면 몇 명이나 슬퍼할 거 같니? 나는 조두순의 엄마 아빠도 안 슬퍼할 것 같아. 내가 조두순의 엄마 아빠면 그죠?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내 자식이라도 나는 감싸지 못할 것 같거든. 이해됩니까? 슬퍼할 사람이 거의 없을걸? 맞죠? 아, 조두순한테 빚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 슬프긴 하겠다. 이 빚쟁이들. 근데 그거 말고 슬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쁨은 근데 어때? 와, 막 사람들은 막 정의가 실현됐어.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안 산 사람들은 막 실질적인 어떤 쾌락을 느끼겠죠. 거기다가 뭐 나연이네 집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지금 보니까 어때? 살인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되기도 하고, 부합되지 않기도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니네는 중근이 형이 누군지 알죠? 안중근 형.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잖아요. 그럼 공리원리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살인이잖아요. 딱 보면. 이해되죠? 이거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거는 살인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덕규범, 살인은 어때? 구체적인 도덕규범으로 살인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도 가능, 악도 가능, 둘 다 가능하다가 되는 거야. 그때그때 판단해 봐야 돼, 결과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어쨌든 칸트나 공리주의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 뭘 제시하려고 해서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작동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하나로 세우고자 했어. 다시 잘 들어야 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음절음절 그냥 멍멍짹짹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대학 못 가요, 그러면. 응? 의미로서 다가와야지, 단어 뜻이.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칸트나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에도 일관되게 작동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세우려고 했다고. 모순 없이, 오류 없이 이 원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도 적용 작동해서 도덕적 판단을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덕 원리 도덕 법칙, 이거를 정립하고 세우려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뜻이 이해가 되냐? 알았지? 그 도덕 원리 도덕 법칙으로 여기는 칸트는 뭘 세운 거고, 선천적 도덕 의무감에 따라 다 판단하세요. 거짓말은 해야 돼, 말아야 돼? 낙태는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성매매는 허용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살인은 선이야, 악이야? 이런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다 뭐로 판단하라고? 선천적 도덕 의무감이라는 원리 법칙으로 판단하면 오류 없이 다 어떻게 합리적인,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제시한 거지. 이해됩니까? 벤담 밀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뭐에 따라 판단하래? 낙태해야 돼, 말아야 돼? 다음에 뭐 살인은 허용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겠죠?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뭐에 따라 판단하래? 최대 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판단하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되지? 오케이. 자, 그럼 칸트가 제시한 이 도덕 원리와 공리주의자들이 제시한 이 도덕 원리는 정말 일관되게 아무 오류 없이 어떤 도덕 문제 상황에도 작동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일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
있어. 이게 문제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해. 이게 선천적 도덕 의무감으로 판단하는 도덕적 선과 악의 판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이라고 칸트는 말했고, 거짓말 그러면 그냥 빨간색이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빨간색이라 하면 안 되는 거고, 살인 그러면 빨간색이기 때문에 무슨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위에서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살인 이딴 걸 인정 안 해. 살인은 무조건 나쁜 거야. 빨갛거든 우리가 선천적으로 인식할 때. 도덕 의무감으로 인식하면. 문제점 내가 해줄게. 자, 명훈이가 독립군이야.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죠? 근데 잡혀갔어. 일본군한테 잡혀갔단 말이야. 고문당하겠지? 고문하면서 일본군이 물었어. 네 친구들 어디 있어? 부라! 막 다리 막 지금 줄이 틀고 있어. 다리 졸라 아파. 근데 막 불래 네 친구들 어딨니? 뭐라 그래야 돼? 잠깐만 이제 주소가 구로구 고척동 개봉로 121 2층입니다. 이러고 얘기해 줄 거야? 그럼 모른다 그래야 돼? 야, 근데 모른다 그러면 뭐가 되지? 칸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모른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잖아. 너 알고 있잖아 지금 친구 어디 있는지. 아는데 지금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왜? 선천적 도덕 의무감에 입각해서 놓고 보면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빨갛거든.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친구가 있는 주소를 갖다가 불어버리는 건 친구를 배신하는 거니까 그것도 빨개. 도덕적 의무감이 위배되는 거야. 아, 이해돼요? 그러면 칸트에 따르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걸까? 네 친구들 어디 있어? 부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 저 알긴 아는데요. 말할 수는 없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많이 아파지겠지? 막 창시를 다 끄집어낼 걸 막. 맞아요, 틀려요. 알아 몰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알긴 안다니까요,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야, 모순이 있냐, 없냐, 이거. 이 선천적 도덕 의무감, 절대적으로 갖게 되는 선천적 도덕 의무감에 따라 모든 판단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거 어떤 경우에도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도덕적 표준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이해돼요? 하나 더 해줄까?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뒤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근데 악셀을 좀 빨리 좀 시계 당겼나 봐. 이게 휘잉 하고 나가는 바람에 뒤에 친구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어요. 그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막 수박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어, 애가 막. 알겠죠? 근데 걔네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걔네 엄마 지금 내일 모레 수술 받아야 되거든.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 받으셔야 돼. 놀래면 지금 가셔. 이틀 뒤 수술이야. 엄마가 전화한 거야. 우리 아들 어딨니?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 모르겠는데 얘가 거짓말이잖아. 그잖아. 그럼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지. 지금 옆에 있는데 수박에서 피가 나요. 이럴 거야?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럴 거니? 그잖아. 그럼 어떡하지? 모른다 그럼 거짓말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가는데 그래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보니까 모순이 있어, 없어? 있지. 칸트의 이러한 의무론적 도덕적 표준, 이 도덕 법칙, 도덕 원리는 어떤 경우에도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도덕 법칙, 도덕 원리가 되기에는 문제가 많아. 알아듣겠지? 모순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공리주의는 어떨까요? 응? 공리주의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최대 이익에 따라서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한다. 봐봐. 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전에 알카에다한테 누구라고? 알카에다가 이제 그 이슬람 그 과격 그 단체죠. 보수 단체, 과격 단체. 여기에서 우리나라 어디 그 아랍 어디로 간 주재원이야. 아랍으로 간 아랍 주재원이야. 주재원. 이 사람을 알카에다가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인질극 펼쳤거든. 정부 상대로. 얼마 붙이라 그랬더라? 3천억인가 보내면 풀어준다 그랬어요. 됩니까?
근데 그때 정부에서 이거를 3천억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풀어주긴 할 텐데 한국 사람만 보면 알카에다 뭐 이런 이슬람 극우단체들은 전부 뭐 하겠어? 아싸병하고 다 잡아가지 않겠냐? 한국 정부는 잘 주니까 돈.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질 수 있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한번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모습,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아랍 지역이나 뭐 이런 뭐 서구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이해됩니까? 니네 그거 알고 있나요? 아랍 애들이 미국 선박이나 미국 사람들은 아니 그 북한 선박이나 북한 사람들은 건들지를 않아요. 옛날에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북한 선박 화물 선박을 한번 점거한 적이 있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서 막 체포하고 그러려다가 자기네가 뭐 했어? 체포 당했어. 선원들이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선원들한테 다 진압당했거든 애들이. 그 이후로 북한 선박 국기만 보면 애들이 근처도 안 간다는 거야. 소말리아 해적도 그렇고 알카에다 뭐 이런 이슬람 구구단체도 북한 선박이나 북한 사람은 건들지를 않는데 뭐 건드려봐야 뭐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지은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가 저기는 공리주의자 벤단 밀이야. 뭐라고 판단할래 너? 안 줘야 되는 거죠? 돼요? 너 이거 맞냐? 이거 맞는 거냐고. 아니, 니네 아빠라고 생각해봐. 너희들 아빠라고 생각해봐 이분이. 어? 좋아 지은아 나야 얘가 나. 어때 안 줘? 나라고 이 새끼야 나 네 선생님 나. 저 고민하고 자빠졌네 저게 지금. 나 요거 이해되죠? 지금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죠. 돼요? 감기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내가 느꼈던 거야. 감기 영화 봤어요? 감기? 장혁 나오는 거? 알아? 그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가 저 성남시 쪽에 이렇게 퍼진 거야. 그 설정인데 영화인데. 그래서 이게 외부로 확산돼 버리면 이게 치료제도 없고 사망률도 너무 높아서 초장에 진압할 필요가 있어. 그래갖고 걸린 사람들을 한꺼번에 체육관에 모아놓고 다 불태우는 막 이런 설정이거든. 이해됩니까? 그거 괜찮은 거냐?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코로나19 지나갔고 코로나20 이런 거 등장하면 걸린 새끼부터 초장에다 죽여버리면 되겠다. 태워버리고. 솔직히 코로나19 초장에 그거 안 해가지고 퍼지는 바람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 뭐 죽는 시체 묻을 데가 없어갖고 막 태우고 막 그랬는데 한꺼번에 떼거지로. 이해됩니까? 그럼 그런 거 걸리면 초장에 그냥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낫네. 지금 보니까 얘도 문제가 있냐 없냐?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무조건 선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도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로서 기능하기에는 이 공리의 원리라는 뭐 이런 도덕 원리, 도덕 법칙도 완벽하지 못하다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초창기 때 윤리학들은 다시 뭐라고? 초창기 때 고전적 윤리학들은 전부 어떤 경우에도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그게 고전적 윤리학들이야. 그걸 공부했던 게 너희들의 윤리와 사상이고. 내 말 이해가 되나?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규범 윤리학을 따로 불러 뭐라고 부르냐면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불러. 이 사람들의 생각은 간단해. 어떤 상황에서도 명쾌한 도덕 규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하나의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 딱 바로 서야 돼. 사람들에게 이 하나의 공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하나에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려고 그 하나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거라고. 그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은 뭐라고 쓰면 될까?
이렇게 쓰면 돼. 보편적 도덕 법칙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는 윤리학이야. 물론 이런 보편적 도덕 법칙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겠어? 사람들이 도덕 규범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아가서는 당연히 도덕 규범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덕 규범 판단,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도덕 규범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이걸 명쾌하게 잘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원리를 정립하는 걸 주요 과제로 하는 거야. 초점은 여기는 밑에가 아니고 위에 있어. 이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 알았나? 여기에 속하는 이론규범 윤리학에 속하는 윤리학이 어떤 게 있어? 칸트의 의무론이 있고, 그리고 벤담 밀의 공리주의가 있고, 맞지?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맥킨타이어의 덕윤리 이런 게 있어. 나중에 해줄 거야. 잘 들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어떤 도덕 문제 상황에도 일관되게 보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그걸 하나를 정립하는 것. 이해됩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 칸트의 보편적 도덕 원리로 제시했던 선천적 도덕 의무감에 따른 판단. 이거 어떤 도덕 문제 상황에도 아무런 오류 없이 일관되게 잘 작동할 수 있어? 없더라는 거야. 아까 오류 생기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그럼 독립군은 잡혀가서 뭐 아는데 말할 수 없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골 때린다고. 공리주의는 어때? 이것도 문제 많잖아. 그럼 뭐 한 100명쯤 살리기 위해서 한 명쯤은 그냥 제거해도 되는 건가? 그럼 잘 생각해봐라. 지금 좀 성적 좀 안 좋은 우리 한 6등급, 7등급, 8등급 대 아이들 있잖아. 그거 싹 죽여버리면 그 이후로는 어때? 유전인자가 좀 그래도 똘똘한 유전인자가 많이 퍼질 거 아니야. 그럼 향후에는 더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죽여도 되는 거니?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지금 현재 유전인자 중에서 되게 유전성이 강한 어떤 유전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그러고 출발하면 아무래도 어때? 많이 줄 거 아니야. 고혈압 이런 환자들도 많이 줄 테고 유전 불치병 환자들 많이 줄 테고 그럼 제거하는 게 낫겠네. 괜히 그 사람들 씹어뜨려봐야 안 좋은 유전자만 퍼지는데 계산했을 때 그게 더 이득이 된다면 죽여도 되는 거냐? 그지? 얘도 문제가 많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걸 안 거지. 이해됩니까? 그때 등장했던 윤리학이 바로 뭐예요? 그게 메타 윤리학이에요. 조금